해도 제가 맥주를 마셔본 것만 해도 한 500종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토마디가 좋아하는 베노메나움, 진짜 호가든을 만드신 분이 벨기에 먼 나라 수도승들이 와인 맛이 나는 1년에 한 번만 생산되는 한정판 맥주예요. 안녕하세요, 랜돌프 비어의 대표 이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7년 동안 맥주만 팔고 맥주만 바라봤고 맥주도 만들어봤고 주변에도 다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맥주도 하루에 한 병씩 마십니다. 제가 이제 맥주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수제 맥주를 먹어보려고 뉴욕이랑 필라델피아 여행까지 가서 매장을 40군데 정도 돌아보면서 일일이 다 맥주 맛을 보고, 근데 한정판 맥주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맥주를 마셔보면 이게 맥주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인가? 유럽은 좀 수도원 맥주나 이런 전통적인 맥주들이 많이 발달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스타일의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미국 펍에 가면은 수제 맥주 라인업이 20가지에서 4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근데 메뉴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나오는 새로운 20가지의 수제 맥주들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에 있는 펍인데 전자오락기가 한 40, 50대 있어요. 수제 맥주 40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락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시는, 굉장히 러프하고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저도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수제 맥주가 다양하다는 걸 제가 여행을 가면서 이제 느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선진 수제 맥주 문화가 열리겠구나, 국내 시장이 이 앞으로 미국의 수제 맥주 시장을 많이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돌아와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그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수제 맥주 시장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홈플러스의 맥주가 굉장히 거의 수입 맥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뭐 필스너, 뭐 바이젠, 독일 호프, 어느 순간부터 한 달, 두 달 사이에 수입 맥주가 100종 이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고, 7년 전에는 규제 때문에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수제 맥주 양조장이 국내에만 100개가 넘어가요. 일본이 대략 200개에서 300개 사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이게 1년 전만 해도 간판에 수제 맥주라는 글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장사가 다 됐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맥주집이라고 해도 정말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7년 전부터 소비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단순히 가격, 맥주집인데 소주를 같이 판다거나 시장이 변해가는 형태를 보니까 너무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제 맥주에 대한 전문화된 매장이 대중화되진 저는 아직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수제 맥주 양조를 공부하고 그 수제 맥주 양조사분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그냥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수제 맥주들, 저는 그런 수제 맥주 양조사들 분들의 이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미팅을 하고, 정말 철학이 확고한, 맥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맥주의 재료를 아끼지 않고 그런 양조사 업체들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수제 맥주 시장, 맥주는 무조건 고급이어야 된다. 재료는 무조건 장사해서 재료는 고급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안주 식재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비싼 식재료들만 사용을 합니다. 제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양조장을 갔을 때 그 앞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찐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외국인이 너 그게 그렇게 맛있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때 느꼈던 거죠. 이게 수제 맥주랑 피자가 미국 문화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잘 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18인치 피자 같은 대형 피자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퀄리티와 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분들을 섭외해서 진짜 수제 토마토를 손으로 으깨가지고, 재료들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치즈, 이런 것들 재료들, 최상급 재료들만 사용을 해서 아낌없이 넣어줘요. 소비자들이 맛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뭐 2,000원에 팔고 맥주를 막 3,000원에 팔고 이렇게 해서 싸게 그냥 가격으로 하면은 뭐 맛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맥주가 한 병에 3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무슨 맥주가 3만 원이나 하냐, 좀 막말로 사기 아니냐, 제가 그 맥주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딱 맛을 보시면 나가실 때 90도 인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맛을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3만 원을 결제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맥주 맛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100%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매장 브랜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저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10년 이상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맥주에 대한 인식, 수준 이런 걸 올려줄 수 있는 고급 수제 맥주 시장을 타겟팅해서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하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구성대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고급 맥주를 먹어볼 수 있는 구성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놨기 때문에 저희는 타사 대비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을, 콘텐츠를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항상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한정판 맥주들이 있어요. 맥주가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그 업체를 직접 조인을 해서 그런 한정판 맥주들을 소량 공수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면서 고객들의 어떤 맥주 수준을 올리는 거죠. 균일한 교육, 주방 교육 매뉴얼을 통해서 균일한 맛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는 셰프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균일화된 규격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 상품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맛있는 최고의 퀄리티의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배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 리뷰 평점도 상위, 거의 준 만점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피자 자체가 굉장히 수제 맥주와 잘 어울리고 적당한 양의 이 씬피자가, 또 하나는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 안주가 맛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맥주가 맛있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 맥주를 마시기 최상의 조건이 되는 거죠. 저는 분위기와 맛, 서비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랜돌프 비어를 설계할 때 굉장히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